그 소녀는 검술 그 너머의 전투를 방금 목격했다. 결국 새로운 것을 배우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 로우를 만나기 전이 일이었다. 모험가 랭킹 등록 시험이 끝난 다음 날, 우르다는 위례를 하나 맡으려던 참이었다. 직원이 다가와 어떤 랭킹 관련 업무를 처리할지 물었다. 바로 그때 에디가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다급히 달려왔다. 우르다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녀석이 이토록 당황할 정도라면 분명 무슨 사단이 난 게 틀림없었다. 두 사람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빤히 쳐다보더니 다음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재빨리 시선을 돌려버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참지 못하고 서로 이곳에 온 이유를 묻기 시작했다. 그렇게 어색한 정적이 흐른 뒤 에디가 먼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우르다에게 물었다. 우리를 쓰러뜨렸던 그 검사에 대해 조사해봤냐고. 그 말에 우르다는 이미 조사를 마쳤다고 답했다. 하지만 쓸만한 정보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그 녀석은 지금까지 그 어떤 랭킹 체계에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 소리를 듣자 에디는 자신이 궁술 랭킹에서 공인된 천재라고 자부했는데 이름도 없는 무명졸개에게 일방적으로 처참히 깨졌다며 분개했다. 그의 자존심은 이미 가루가 되어버린 상태였다. 이 말을 듣던 우르다 역시 용병단으로 돌아갔을 때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당시 단원들은 그에게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제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겠다며 들떠있던 단원도 있었다. 단원들은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우리 대장님이 다른 수험생들을 아주 박살을 내놓으셨겠지. 다른 단원이 말을 받았다. 그건 당연한 소리지. 사실 대장님 실력에 힘 조절하는 게 제일 힘드셨을걸. 세 자릿수 랭킹의 용병이 생초보 랭커에게 진리 없다고 모두가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말들은 우르다위 귀에 가시처럼 박혀 마음을 후벼 팠다.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가 얼마나 꼴사납고 비참하게 패배했는지를. 심지어 둘이서 하나를 상대했던 상황이었음에도 말이다. 그 녀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발밑에 널린 보잘것없는 돌멩이 취급을 했을 뿐이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내일부터 단원들의 훈련량을 당장 3배로 늘리겠다고. 그러자 단원들이 당황하며 입을 열었다. 대장님, 이제 모험가 랭킹도 등록하셨잖아요. 이제부턴 예전에 못했던 고난도 위례도 맡을 수 있다고요. 그 말을 들은 우르다는 순간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넓으니까 나 역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매진할 것이다. 그날 이후 우르다의 자존심 또한 산산조각이 났다. 원래 그는 모험가 랭킹 따위 안중에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례 없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모험가 랭킹 6725위 에디와 랭킹 6301위 우르다. 두 사람 모두 로우를 꺾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었다. 현재 로우의 랭킹은 2728위, 무려 4000위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이 격차는 잠시뿐일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완전히 하나로 일치했다. 차라리 우리같이 위례나 하나 맞자. 최근 한 숲이 위험구역으로 지정됐거든. 거기가 바로 아자반 숲이었지. 구역이 위험할수록 랭킹 올리기는 더 쉬운 법이니까. 하지만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두 사람이 이런 곳에서 로우와 딱 마주칠 줄은 말이야.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엔 숨길 수 없는 당혹감이 역력했어. 한편 건너편에 있던 로우는 지금 매우 진지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 세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던 찰나 갑자기 들려온 정체불명의 소리가 그 흐름을 끊어버렸어. 로우는 아주 잠시 눈을 내리깔고 고민하더니 즉시 결단을 내렸어. 다음 순간 그는 손에 쥔 장검을 꽉 움켜잡고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맹렬하게 앞으로 튀어나갔지. 그와 동시에 에디 역시 빠른 걸음으로 뒤따라오며 로우에게 소리쳤어. 부상당한 로열혼 한 마리가 나타났어. 내 생각엔 밀렵꾼들한테 쫓기고 있는 것 같아. 너도 저 마법 생물을 구해주려는 거지. 하지만 녀석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앞을 향해 달리고 있어. 숲속에서 이동할 때는 지면의 고저차를 이용해서 가속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에디는 직접 속도를 높여 로우를 뒤로 따돌려버렸어. 하지만 로우 역시 호락호락하게 뒤처질 리 없었지. 곧바로 속도를 높여 바짝 추격했어. 그 로열혼은 지금 사나운 마법 야수 한 마리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어.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사람은 괴물이 있는 곳에 도착했지.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단번에 치명상을 입히는 게 나아. 그런데 이때 로열혼이 괴물의 촉수에 꽁꽁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 그 모습을 본 두 사람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고 망설였지. 바로 그때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어. 공격할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는 목소리였지. 그 목소리는 에디에게 괴물의 눈을 조준해서 공격하라고 지시했고 로우는 빠르게 움직이며 괴물의 시선을 전부 끌어내라고 했어.
그러고 나서 틈을 봐서 괴물의 두 다리를 정확히 노려 공격하는 거야. 그 순간 로우의 형체가 번뜩이더니 이어서 매서운 칼날에 참격을 휘둘렀어. 옆에 있던 우르다가 즉시 크게 외쳤지. 로우에게 로열혼을 안고 어서 대피하라고 말이야.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로우는 곧장 로열혼을 품에 안고 옆으로 빠르게 몸을 날려 피했어. 바로 그 찰나 우르다가 온 힘을 다해 칼을 치켜들고 일격을 날렸지. 옆에 있던 굵직한 거목이 그의 칼날 한 번에 깔끔하게 잘려나갔어. 다음 순간 화광하는 굉음과 함께 괴물은 쓰러지는 거목의 정면으로 깔려 바닥에서 꿈쩍도 하지 못하게 됐지. 이어서 우르다가 에디에게 말했어. 내 전공은 작전 지휘라고. 이번에 너도 드디어 내 실력을 제대로 받겠지. 그 말을 들은 에디는 가소롭다는 듯 쏘아붙였어. 꿈 깨셔. 난 내 부하가 아니라고. 하지만 천천히 다가오는 두 사람을 보며 로우는 이전에 들었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어. 모험가 랭킹 10위권 안에 들고 싶다면 말이지. 내 검술 재능이 확실히 뛰어난 건 맞지만 오직 검술에만 의지해서 10위 안에 드는 건 턱없이 부족해.